안녕하세요. 자,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기계 일반은 이제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기계 설계입니다. 기계 설계고요. 지금 또 근데 쓰려고 보니까 칠판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칠판이 아주 쫙쫙 먹고 좋습니다. 자, 기계 설계, 그죠? 우리 보면은 기계 설계 그러면 이 설계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려운 겁니다. 그죠? 어려운 거고, 우리 뭐 생각합니까? 계산을 하는 거다. 또 우리 이제 역학이잖아요. 우리 공학에서, 기계공학은 역학이니까, 이 설계하면은 어떻든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또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공무원, 군무원, 요새 인기 좋은 군무원 있고 하여튼 다 통틀어서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은 시험이 뭡니까? 사지선답니다. 그죠?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건데, 어떻든 우리는 설계라는 건 이제 공식을 해서 계산하는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 계산을 하는데,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계산기를 우리는 이때까지 했습니다. 그죠? 학교 다닐 때 공학용 계산기가 좋은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뭘로 합니까? 그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계산을 하는데 계산기를 사용한다 안 한다? 계산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겁니다. 그죠? 뭐예요?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산기에 익숙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도요,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뭡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7이나 8이나 이 숫자에서 이렇게 빼려고 그러면 생각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계산기 두들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시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뭡니까? 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계산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은 그것도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 좋아합니다. 뭡니까? 그죠? 아웃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우리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우리 에버리지 한 문제당 몇 분이에요? 1분이라는 거죠. 1분 이내에 다 계산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다? 이게 늦어진다 그러면은 계산을 하는데 늦어진다라 그러면 그럼 보나마나 이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에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 풀 때도 손으로 풀면서 어떻게 하면 또 같은 방법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빨리 풀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갖다가 본인이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 어떻든 계산을 하는데 계산기 없이 뭘로 한다? 우리는 손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책은 우리 고시고시에서 그죠? 책도 좋은 책이 좋습니다. 책은 두껍지만은 많은 양을 놓고 설명도 많이 했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자, 그래서 책은 쭉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는 이렇게 읽어주시는 건 한 번 정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진행을 좀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기계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계 설계 또 하면 우리 공식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부터 그냥 기계 설계랑 과목을 그냥 공부하는 거다. 아무것도 모르고 한다라고 공부하시면 편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를 보면은요, 제1장에 보면은요, 기계 설계의 기본 개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개념. 자, 그래서 보면은 1절 기계 설계의 개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계, 기구, 짝.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짝의 종류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도 잘 그려놨어요. 그림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번의 기계의 운동 전달 방식, 직접 간접, 이런 거, 초등학생도 압니다. 한 번만 또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읽어주시고요. 자, 2번에 보면 기계 요소의 종류. 자, 이런 것들도 체결형 기계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볼트, 너트, 쭉 보면은 축, 베어링, 크러치, 커플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가면서 이제 각 파트별로 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념들이 있다라는 거. 스프링도 나와 있네요. 스프링 중요하잖아요. 스프링 계산하는 거.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SI 단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이거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SI 단위. 근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non SI라 그러죠. 그래서 중량 단위도 있지만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SI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고 이제 할 때마다 제가 필요할 때마다 SI 단위도 얘기하고 이제 아닌 중력 단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계 설계, 계획 이렇게 돼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도 그죠? 읽어드릴까요? 그죠? 안전성, 타당성, 경제성, 호환성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2번에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 설계. 지금은 다 CAD/CAM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CAD, 그 다음에 CAM, 그 다음에 CAE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읽어주시고, 그때 이제 우리가 뒤에 파트에 나올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됐고, 자, 이제 우리 2절에 보면은요, 2절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기계 설계도 좀 지우자고요. 자, 지우고, 칠판 너무 좋습니다. 재료의 강도와 변형 이렇게 돼 있네요. 재료의 강도하고 뭐하고 변형에 대한 얘기를 우리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자, 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하중이 나와 있습니다. 하중, 눌러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중을 일반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P라 그럽니다. 그죠? P, 플러스 눌러주, 하중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축하중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단하중,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요거는 좀 그러죠? 처음이니까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축하중이라는 건 뭐냐? 축방향으로. 자, 어떤 부재가 있을 때 축방향으로 힘이 전달되는 것. 작용하는 거.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축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 축하중에는 뭐냐 그랬을 때, 잡아당기는 거. 뭡니까? 인장하중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눌러주는 게 뭡니까? 압축하중. 그죠? 이런 것들도 어떤 분들 알아.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전단하중은 우리 그냥 쉽게 해서 잘라주는 거잖아요. 잘라주는 거니까 뭐라 그럽니까? 축방향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걸 갖다가 전단하중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굽힘, 그 다음에 비틀림, 이런 건 또 우리가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면 분포 상태에 의해서 집중하중, 분포하중, 그 다음에 정하중, 동하중,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자, 동자 보니까 또 그냥 가기가 그래요.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 정하중이라는 거. 정하중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제목은 기계 설계입니다. 기계 설계인데 우리가 이런 기계 설계에서 우리 어떤 거지? 정력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동력학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역학을 공부하는데 두 가지로 공부한다는 거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에 관한 거에 대한 거를 공부하고, 또 그죠? 동력학, 움직이는 거.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물론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말로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정력학은. 자, 근데 정력학에 우리 얘기할 때는 맨 처음에 이런 얘기하죠. 시그마 F는 뭐냐? 제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그마, 그러니까 뭡니까? 힘의 평형방정식이라 그러잖아. 힘의 평형방정식은 뭐냐? 다 합쳤을 때는 제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제로가 된다라는 거. 우리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시그마, 또 뭡니까? M. 시그마 M도 뭐다? 제로다. 자, 이거는 뭐냐? 모멘트의 평형방정식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 모멘트 이런 거의 합은 다 제로가 되는 거다. 이걸 개념으로 한 게 뭡니까? 정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쭉쭉 읽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정력학은 그래서 뭡니까? 우리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없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속도가 제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이렇게도 얘기하죠. 속도가, 요 밑에 뭐라 그래? 컨스턴트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정하다라는 거죠. 일정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가속도는 있다, 없다. 가속도는 없는 겁니다. 그죠? 가속도가, 이것도 가속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고, 가속도가 제로입니다. 그죠? 이런 거를 개념으로 해서 하는 게, 요게 정력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비해서 자, 동력학은 뭐냐 그랬을 때 동력학은 자, 뭡니까? 속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속도가 제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일정하지도 않은 거죠. 컨스턴트 하지도 않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속도도 있는 거죠. 이런 게 동력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력학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힘 구하라 그러면 F는 우리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MA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뉴턴의 이법칙 아닙니까? F는 MA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정력학, 우리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이제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냐 하면 그 2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게 하중하고 응력이 이제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응력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스트레스 이렇게도 얘기해요. 스트레스 그랬는데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을 갖다가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응력을 표시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그마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시그마 또는 뭐야 타우 이런 걸로 표시하죠. 이게 응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도 이제 책에 있지만은 응력은요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랬을 때 우리 인장응력, 인장응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압축응력이 있다라는 거죠. 압축응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단응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오는 거죠. 하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 하중, 인장 하중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 인장 응력이니까 잡아당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에도 있지만 처음이니까 자, 이런 부재에 요걸 뭐라 우리 축방향, 그죠? 중심이죠. 축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아당기는 거. 그죠? 이런 힘을 갖다가 인장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가 힘이 잡아당기는 거죠. 자, 이런 부재 또 뭐 이런 부재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이 축방향으로 해. 축방향입니다. 항상 축방향으로 해서 잡아당기는 게. 이게 뭐다? 인장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하고 이제 반대 개념이 압축응력이죠. 압축응력은 자, 이런 부재가 있고 또는 지금대로 자,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축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눌러주는 힘. 자, 눌러주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인장이 아닌 압축응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단응력은 아까도 하중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재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 고정이 되어 있는 내민버, 캔틀레버 뭐라 그러죠? 자, 이랬을 때 축방향. 자, 이게 축방향입니다. 축방향에 어떻게 작용하는 힘? 이런 힘으로 작용하는 힘.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단응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개념을 봤고요. 자,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응력은 뭘로 나타낸다? 시그마나 타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인장응력은 여기 밑에서 했고요. 자, 인장응력 시그마는 했을 때 시그마를 구하는 공식. 자,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A분의 P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가 뭐냐 하면 자, 처음이니까 자, 이거는 뭐야? 지금 인장응력이죠. 인장응력. 시그마는 A가 뭡니까? 면적이라는 거죠. 면적에 대해서 눌러주는 하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 우리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이런 부재나 지금 축방향이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직각으로 자르는 거 이렇게 잘랐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가상단면이라 그럽니다. 가상단면에서 자, 요게 뭐냐면 제로입니다. 요걸 제로로 0도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요 가상단면은 이게 0도라는 거고, 자, 인장응력은 이렇게 됐을 때, A는 면적도 X방향, 요 축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 표시를 요렇게 합니다. 하중도 받는 게 축방향이죠. 그러니까 X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요 X가 요로 가는 거죠. X, 요게 요로 가서 XX 이렇게 표시합니다. 인장응력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면적분의 하중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압축응력은 어떻게 되냐? 압축응력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 있을 때는 압축응력입니다. 압축응력도 마찬가지로 A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상단면이 이렇게 되고요. 축방향이니까 X, 요것도 X. 그래서 여기서도 X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축이나 응량이나 자 똑같은 A분의 P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이게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장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고 보냐면 플러스로 봅니다. 자 요걸 뭘로 본다? 플러스로 본다라는 거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우리 압축 응력 눌러주는 힘은 이건 뭘로 본다? 마이너스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요건 약속입니다. 이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눌러주는 힘은 뭐다? 마이너스. 잡아당기는 힘은 뭐다?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사 요거 됐고요. 인장응력, 우리 압축응력에 대한 얘기를 받고, 자, 전단응력은 어떻게 구하냐 그랬지? 전단응력은 타우라고 합니다. 자, 압축이나 인장은 시그마로 표시하고요. 전단응력은 타우라고 얘기하죠. 우리 또 이런 것도 많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했지만은, 우리 다시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이니까, 시그마, 타우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전단응력입니다. 천천히 가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분의 P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재의, 자, 이게 가상단면인데, 이렇게 했을 때, A는, 이 방향이라, X방향, 축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방향인데, P는 뭡니까? 이 축방향의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의 직각이니까 요거는 Y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우는 X, Y, 요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장이나 압축, 여기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전단응력은, 자,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뭐로 본다? 이거를 플러스로 봅니다.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는 힘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도 또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전단응력이.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할 때를 요걸 뭐라 그런다? 마이너스라 그런다.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오늘 아마 또 이제 계속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요 개념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요거 뭐냐면 인장응력, 압축응력, 전단응력의 개념하고 뭐냐면 시그마 타우에 대한 A분의 P,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우리 기준으로 해서 우리 요런 부재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재에,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축방향이고, 이런 식일 때, 이렇게 경사가 지게 나타날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됩니까? 요게 가상단면, 자, 요렇게 P가 이건 가는 거죠. P가. 자, 요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 자, 요렇게 해서 요 각도가 얼마의 각도로 됐을 때, 요게 뭐, 예를 들어서 30도. 30도라는 건, 자, 이 가상단면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제로라 그랬어요. 0도에서 요렇게 틀어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우리 분해를 해보면은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죠? 이런 그림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쪽으로 P가 작용하는 거고, 이쪽도 P가 작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이런 힘이 작용할 때, 이런 어떤, 이런 경사 가지고 이러면 뭐, 우리가 뭘로 합니까? 세타라 그러는데, 이걸 힘을 분해를 하잖아요. 그래. 우리 힘 분해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 힘을 갖다가 우리 이 힘하고, 그죠? 자, 이 힘하고 이 힘으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P는 요 힘과 요 힘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도를 보면, 아까 요게 몇 도였었습니까? 여기서 30도였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요게 90도니까 요게 60도고, 또 요렇게 해서 요게 90도니까 요게 60도니까 요거는 세타. 세타는 얼마입니까? 30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물리, 그죠? 또는 그런 걸 이제 지금 보는 거죠. P 이쪽 힘이 이렇게 두 개죠.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자,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N이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Q라고 보면은, N 힘은 어떤 힘이 받는 거냐 그랬을 때, P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 세타가 30도니까, 자, 이런 힘을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됩니까? P 이 힘이죠. 이거니까 뭡니까? 사인이죠. 사인 30도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 코사인, 사인 이런 거 우리 그죠?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면 다시 한번 우리 물리책 같은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거 전단 응력은
응력 시그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A분의 아까 P라 그랬어요. A분의 P라 그랬는데 지금 P 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요거에 대한 거,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 A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A분의 N이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다? A분의 P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Q는 뭡니까? Q는 A분의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A분의 P에서 이쪽으로 가는 분해가 된 거니까 이랬을 때 이거는 A분의 P 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외우려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요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걸 수도 있고 기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인장응력, 압축응력, 전단응력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우리 기본서의 응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조금 추가된 거니까 이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 3번의 변형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고 변형률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또 우리가 정신을 조금 차리면서 우리가 쭉 보셔야 됩니다. 보면서 만약에 모른다 그러든가 뭐 잊어버리면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본 거는 뭡니까? 시그마 우리 응력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좀 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변형률. 우리 보통 변형률을 입실론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변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입실론으로 많이 표시하는데, 자, 우리 변형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그죠? 우리 인장 이렇게 잡아당기고 또는 압축을 주고 이러면서 변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이런 것도 다른 과목, 우리 제가 전에는 이제 그 기계 일반을 좀 했잖아요. 일반에서도 우리 변형률 무지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변형률은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원래 양의, 그죠? 원래의 양에 대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양에 대한 변형된 양, 변형량의 요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변형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변형률인데, 자, 우리 변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을 때, 막 줄이 댕깁니다. 잘 신경 써서 봐야 되겠네요. 자, 뭐냐 하면은, 종변형률이 있어요. 자, 똑같은 개념인데 표현하는 겁니다. 종이니까 길이. 자, 쓰자. 길이에 대한 변형률을 우리가 보통 입실론이라고 놉니다. 여기 위에 있는 입실론 이렇게 놓고 종변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횡변형률이 있습니다. 횡변형률은 우리가 입실론 다시 이렇게 표시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단변형률이. 자, 여기서도 횡변형률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름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전단변형률이 있습니다. 우리 전단변형률은 뭘로 표시하냐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감마라고 합니다. 감마. 자, 이거 처음이니까 그죠? 잘 아시는 분들 이제 그런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착 이렇게 간다라는 거. 전단변형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면적에 대한 변형률도 있습니다. 면적의 변형률은 어떻게 했냐면 입실론 A, 그죠? 면적이잖아요.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최적 변형률이 있습니다. 최적이니까 입실론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어떤 변형률을 자, 표현하는데, 그래도 우리 자, 요게 개념이다 이런 거죠. 자, 요거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 종변형률, 길이의 변형률이라는 건 길이가, 그죠?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거를 우리가 L0라고 표시하면은 이거에서 이거를 빼준 거, 그죠? 원래 양에서 변형량이니까 늘어난 거에서 원래를 빼주면 그게 변형량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L분의 변형량이잖아요. 요게 뭡니까? 좀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요 변형량이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뭘로 표시하냐면 델타로 표시합니다. 자, 이것도 자, 요게 뭡니까? 요게 변형량이에요. 변형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우리가 델타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지금 썼지만, 요거 특히 종변형량, 요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건 L분의 델타다, 변형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횡변형량은 지름에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름, 원래의 지름에서 늘어난 거, D0라고 보고,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횡변형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름에 대해서 뭐냐면, 델타인데, 델타 다시, 이렇게 놉니다. 어떤 개념은 다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은 뭐야? 잘라지는 거잖아요. 잘라지는 거는 자,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L분의 요거는 델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요거는 레디안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또 수학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일제도 그냥 참고로 아시겠지만 파이 레디안은 얼마입니까? 180도죠. 자, 그러니까 레디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분의 180 이렇게도 되는 거죠. 레디안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면적 변형률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럼 면적 변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면적에 대해서 델타. 여기 델타는 또 이렇게 델타로 쓰는 거죠. 이렇게 면적에 대한 변형률. 자, 그 다음에 최적도 변한다라는 거죠. 최적은 V분의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우리 지금 얘기한 변형률에 대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봤지만은 개념은 다 이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 어디입니까? 변형률에서 종변형률, 우리는 전단 변형률, 최적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봤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책에 없는데, 자, 뭐냐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포화송비라는 게 있습니다. 포화송비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라는 거죠. 우리 책에는 그냥 바로 이제 저게 나와 있네요. 응력과 변형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포화송비에 대한 얘기를 보자. 자, 이렇게 포화송비라면 이렇게 씁니다. 포화송비. 자, 포화송비는 우리가 뮤 이렇게 표시합니다. 뮤라 그러죠, 뮤. 왜 그렇게 그죠? 기호들이 우리 그죠? 이런 게 좀 싫어요. 저도 하지만 이런 기호들이 싫어요. 싫으면 근데 안 됩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포화송비 뮤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m분의 1 이렇게 표시해요. 자, 이랬을 때 이 m은 뭐냐 하면은 m은 포화송수라 그럽니다. 처음이니까 포화송수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게 뭐야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알자라는 거죠. 뭐야,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개념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어떤 거 이해해야 될 거는 이해해야 되지만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얘기한 변형률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보고서 앞으로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고, 자, 요거 그러면 또 포화송비는 어떻게 표현하냐? 뭐 지금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입실론은 뭐예요? 종변형률이에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종변형률, 길이에 대한 변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뭐냐? 입실론 다시는 뭡니까? 입실론 다시는 횡변형률이잖아요. 저쪽에서. 자, 그러니까 뭐예요? 횡변형률에 이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포화송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예요? 포화송비 뮤는 어떻게 뭘 표시한다라는 거야? 종으로 길이로 늘어난 비율에 대한 뭐에 대한 횡으로 늘어난 지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됐고요. 자, 그러니까 알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자, 이걸 갖다가 우리 이거 면적 변형률 저기서 면적 변형률은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입실론 A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A분의 델타 A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걸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2뮤 입실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는 포화송비에 관련된 걸로 해서 면적 변형률을 구할 때 요렇게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2뮤 입실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최적 변형률을 또 구할 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뮤를 이용했을 때는 최적 변형률.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냐 하면 입실론 V는 어떻게 된다? V분의 델타 V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 이 최적 변형률은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한 방향으로 작용할 때 공식하고 세 방향으로 작용할 때의 공식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방향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이렇게 작용할 때가 한 방향이잖아. 방향 하나로 잡아낼 때, 이때 최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입실은 1-2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방향이라는 거는 세 방향이니까 정육면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네요. 자, 세 방향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방향으로 한 방향, 이 방향으로 한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정면하고 뒷면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세 방향이라는 거죠. 자, 세 방향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입실은 x 플러스 입실은 y 플러스 입실은 z 해서 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입실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요게 뭐냐면 포화송비하고 변형률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특히 이제 또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최적 변형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최적 변형률에서 자, 우리 보면은 최적이 자, 요 일방향에서 잡아당겨 증가 인장을 했다 이러지. 인장을 할 경우도 있고 우리가 뭐를 할 경우도 있냐면 압축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 잡아당겼을 때, 자, 우리 인장이라는데, 이 잡아당겼을 때, 자, 우리 요걸 요렇게 얘기합니다. 뮤가 0.5가 기준입니다. 0.5일 때, 또는 뮤가 0.5보다 클 때, 또는 뮤가 0.5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인장, 잡아당겼을 때의 최적 변형률은 어떻게 되고, 압축을 할 때의 최적 변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근데 우리 지구상에는 뮤가 0.5보다 큰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할 필요 없는 거고, 자, 이거 뮤가 0.5일 때, 자,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걸 우리 보자라는 거죠. 요 공식이죠. 한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 0.5니까, 저기 공식에 의해서 입실론은 1-2뮤죠. 자, 요거는 다시 입실론 1-2에, 뮤가 얼마라 그랬어요? 0.5니까 2분의 1이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1 빼기 1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최적 변형률은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가 0.5로 일 때, 포화성비가 0.5일 때 이걸 잡아당기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적의 변화는 있다 없다.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그림도 있지만 자, 우리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잡아당기는데 이거일 때는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작을 때는 여기 입실론에 1-2의 작은 때 한 0.3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치가 어떻게 2, 3은 6. 그러니까 입실론 0. 얼마입니까? 2, 3은 6. 그러니까 0.6이죠. 0.6 입실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수가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최적의 변화가 이거는 있는 거다. 있는 거라는 거는 최적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중이라 그러면 이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자, 이런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거를 인장을 시키면 최적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공식에 의해서도 우리가 최적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뮤가 0.5일 때는 어떻게 된다? 최적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에 대한 얘기죠. 압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0.5, 뮤가 0.5로 해서 누르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이거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밑에 일제 뮤가 0.5보다 작을 때는 압축을 하면 우리 뭡니까? 최적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내용 뭐냐면 여기서 자, 우리가 뮤가 0.5일 때는 최적의 변화가 없다.
자, 이런 거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뮤가 0.5 이하일 때는, 0.5보다 작을 때는 인장을 할 때는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할 때는 감소한다라는 거. 그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포화송비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 좀 빡빡해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자, 이 4번에 보면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두 번째 시간부터 다시 좀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칠게요.